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브TV 벤더입니다. 4월 3주차 사브TV 유클리 개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한겨레 4월 12일 뉴스고요.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240%. 김포 골드라인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희 사브TV는요 좀 다릅니다. 방송이. 왜냐하면 저는 단순하게 어떠한 호재 뉴스가 나와서 그 호재를 가지고 지역을 분석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방송에서는 아마 지역을 좀 위주로 분석을 좀 해 갈 겁니다. 어떤 노선이 있고 어떤 역이 생길 건데 그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현재 가격이 어떻고 이거를 사도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할 건데,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일단 그 노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과연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브티브만의 특징, 또 어떠면 또 저만의 특징,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르다, 우리가 좀 내용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조금 요즘에 원하는 이런 유튜브의 어떤 이런 구독에 대한 니즈, 어떤 보여지는 것들은 좀 약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이 내용만큼 있어서는 다른 방송과 좀 차별을 분명히 둘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또 구독, 좋아요 꼭 해주셔야 저도 이해하는 거 좀 힘을 받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김포 골드라인에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대체 혼잡하고 증량이 어렵다고 하는 건지 좀 대충 사용 내용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은 중량전철이라고 표현해요. 중량전철, 중량전철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량전철. 그래서 보통 차량의 길이가 20m, 그리고요 폭이요, 열차 폭이 3.1m 정도 됩니다. 3.1m. 이게 중량전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김포 경전철은 경량전철이라고 표현합니다. 경량전철. 길이가요 14m입니다. 그리고요 폭은 2.4m 정도 돼요. 그래서 통상 그러니까 적정 인원이라고 하면 사람이 앉고요, 그리고 한 자리당 이제 2명이 서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중량전철 같은 경우는 160명 정도가 적당하고요. 경량전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한 80명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그만큼 차량의 길이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중량전철은 이거보다 이 정도 된다 이런 느낌. 여기에 따른 인원이 160명, 여기에 따른 인원이 한 80명 정도, 이렇게 면적 대비 이런 느낌이고요. 또 요 사이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중형전철이라고. 그럼 중형전철은 뭐예요? 라고 하면 인천 도철도 1호선, 그 다음에 뭐 광주, 대전, 부산 이런 전철이 중형전철이에요. 길이는 요 중간 맞죠? 예. 폭은 한 2.7m 정도 되는. 그래서 우리가 열차를, 특히 지하철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김포 경전철은 경량전철, 도시철도로 가지만 도시철도여도 꼭 도시철도면 경량입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중량일 수도 있고 중량일 수도 있지만 통상 중형이나 이런 경량 전철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드라인, 제가 보기에는 한강 신도시를 포함해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노선은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 노선의 주변이 이렇게 신도시 중심의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 중심의 노선이다. 그런데 이 김포의 인구가 계속 주택이 공급되다 보니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경전철이 웬 말이냐? 라인은 골드가 맞는데 차량은 웬 말이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도 그렇고 누누이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뭐죠? 노선이 중요하다, 맞죠? 하지만 차량도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큼 자주 가는지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맞죠? 물론 속도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 상황에서 지금 문제되는 건 자주 가요, 김포경전철은. 하지만 차량이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차량이. 결국
이 14m짜리 단 두 량만 갑니다. 두 량. 그러면 2호선, 3호선, 4호선 어떻게 되죠? 열량. 맞죠? 그럼 몇 명 타요? 적정 인원이 1600명. 근데 김포경유철은 딸랑 고작 2명, 몇 명 타요? 160명. 이게 적정 인원이라는 거예요. 혼잡도 240% 뭐예요? 곱하기 2.4.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350명 탄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호흡 곤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이렇게 주택 공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줄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 이러한 노선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그런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왜? 이게요, 지금 보면 28m밖에 안 돼요. 14m, 14m, 28m. 그럼 승강장 앞뒤폭 해봐야 35m밖에 안 됩니다. 35m밖에.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릴 수가. 그러면 차량 한두 대 넣는다고 이게 해결돼요? 그러면 버스 타러 가면 이게 해결돼요?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5호선 놓으면, GTX 디노선 놓으면 이분들이 해결돼요? 이것도 아니에요. 일부 대안은 되겠지만, 이거는 본질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지, 저는 정책을 담당하고 예산을 좀 집행하는 이런 김포시 입장, 여러 입장에서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제가 김포경찰 생길 때 누누이 나중에 이거 분명히 문제된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러한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위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또 김포경전철만의 또 문제도 아니고요. 제가 오늘 모 기자님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이제 9호선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9호선. 9호선도 혼잡하다. 너무 많이 낀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건 또 급행과 완행에 대한 비율이 또 1대1이에요.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제 시간상 여기까지 생략을 하지만 정말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은 정말 나름 골드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지하철, 뭐가 중요하다? 출퇴근이 중요하다. 그런데 단순하게 노선만으로 해결된다? 그렇진 않다. 여기에 있는 용량 중요하다. 자주 다니는 거 중요하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설 노선에 대한 계획들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노선 가치만 보지 마셔라. 맞죠?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너무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너무 좀 안타깝고 좀 마음이 그래서 좀 오늘 좀 과하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당분간 현실적인 대안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든 김포시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해줘야 된다고 보고 디노선이 됐든 5호선 연장이 됐든 빨리 해주셔야 된다.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제가 국토부에 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래시 트램이 뭐예요? 지상철도입니다. 지상철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그런데 이제 무가선이라면 옛날에 이렇게 전철선이 있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무가선. 바닥에서 전기를 어떻게 통해서 간다. 아니면 버스에서 아니면 차량에서 여기 보면 충전식으로 맞죠? 우리 무선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용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램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경전철 하면 고무차륜, 그 다음에 철제차륜도 있고요. 고무차륜, 철제차륜, 2량, 3량, 이건 5량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전체 크기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 30m 안이에요. 30m 안. 그러니까 여기에 탈 수 있는 수요는 기본적인 골격이 한 150에서 200명 사이에요. 최대치는 더 넘을 수 있겠지만 이 골격상에서 탈 수 있는 인원은 이 정도로 한계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선 트램, 분명히 이게 사업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 수요적인 부분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일단 노선의 길이가 짧습니다. 노선이 너무 짧아도 너무 짧다. 보시면 본선이 4.7km. 너무 짧죠? 거기에 그냥 말 그대로 400m, 500m에 여기 하나 쓰는 겁니다.
어쩌면 지역에서 이동하는, 내가 뭐 학원을 간다, 내가 뭐 어딜 마트를 간다, 내가 어디 차 한잔 마시러 간다. 너무 좋죠? 하지만, 기본적인 전철, 철도, 지하철의 의미는 출퇴근이다. 과연 이 노선이 출퇴근의 의미가 있느냐, 얼마큼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왜? 이거를 타고 현재보다 내가 출근하는 시간이 단축이 되면 좋아요. 그런데 별반 시간적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결코 이 노선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위례 신도시의 특성상 위례 트랜sit 몰이라는 것들을 좀 기획을 하고 지었다. 그러면 결국 이 105, 106, 107, 108 요런 부근에 있어서 상권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요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정도에 불과하고 이게 부동산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출퇴근과 관련된 건 뭐 세모 정도, 상권에 있어서 약간의 뭐 트랜sit 몰 정도의 중심은 약간 임대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정도. 다만 그게 가격까지 치고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정도. 왜?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처음에 한두 번은 트램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구경차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안에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다라면 처음에 오픈바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부에서 굳이 위례까지 가서 소비를 할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에 미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보시면 여기 107역에 보면 위례 중앙역에서 이어지는 위례 맞죠? 위례 신사선 이게 크죠? 왜? 삼성역 직방으로 갑니다. 맞죠? 청담, 압구정, 신사역까지 직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요 노선이 핵이다. 결국 내가 이걸 탈 수 있는 107역 중심의 도보권이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질 수 있다. 그 기능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 지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타고 갈 이유가 없어요. 맞죠? 본선 지금 보니까 아침에 5분 10분 간격 뭐 그렇다 좋다 뭐 그렇다 치고요. 10분 15분 간격 이거는 한 대 갖고 왔다 갔다 하겠죠. 별로 의미 없다. 5분 10분 좋다. 하지만 과연 이게 출퇴근에 있어서의 어떤 시간을 아니면 편의를 조금 더 단축해 줄 거냐? 그건 제한적이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상권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트랜sit 몰 중심의 이 라인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가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번 이게 지하철로 좀 보면 좋은데 뭐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 말 그대로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교행을 할 수 있는 걷기 좋은 거리란 말이에요. 현재는. 그런데 이게 트램이 지어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혹시라도 트램 때문에 어떤 사고라도 생긴다 그러면 트램 중심으로 여기를 길막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펜스나 어떤 보호장치를 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보행에 대한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적절하게 잘 어울려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거다. 상권의 입장에서 보면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 여기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보행하기 좋은 이런 가로를 이게 오히려 좀 불안하고 오히려 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트램은 위례 또는 동탄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사업지 예를 들면 대전 같은 데서 뭐 트램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고 일부 구간은 입체화되고 있지만 이게 구도심에서 적용하기는 그리 쉬운 노선은 아닌 사업입니다. 그리고 트램이라는 건 여기에 보면 뭐로 구분하고 있죠? 철도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재까지의 대중교통의 특징을 보면 지하철은 65세가 넘으면 무료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게 GTX도 연관이 돼요. 신분당선도 65세가 넘으면 무료입니다. 이게 적자를 하고, 뭘 하고를 떠나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 트램도 65세 이상은 무료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은 무료기 때문에 왔다 갔다 타고 다니는 거 너무 좋다. 내려갈 필요도 없다. 너무 좋죠. 하지만 또 반대로 바라보면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트램이라는 거고, 이게 지금 여기에 복정역을 가거나, 맞죠? 아니면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게 또 남이래역을 가는 건 또 같은 또 8호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접근한다 그러면 8호선을 이용해서 잠실역으로 간다거나, 맞죠? 아니면 분당선을 이용해서 선릉역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중앙역을 간다거나, 중앙역을 이용해서 삼성역으로 들어가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버스나 셔틀을 이용해서 또 바로 진입하는 방법도 생기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여러 가지 편의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래트램 오랜 시간 동안 묵혔는데 일단은 뭐 공공이 됐든 뭐 민간이 됐든 공공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서울시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데 뭐 환영하고요. 빨리 돼서 저도 트램을 한번 타러 가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뉴스는요,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로변 버스, 그러니까 가에 보면 있는 거, 중심도로, 버스 전용 도로가 있고요. 또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겠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것들은 새로 만들고, 또 기존에 혼잡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은 없앤다,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한다.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해뱃길 사업 본격화. 제가 교통을 얘기합니다. 교통을. 주된 건 철도 지하철. 맞죠?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공항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뱃길은 별로 얘기할 일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뱃길이라고 하지만 보시면 하루에 한 해입니다. 서해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의도까지, 뭐 중간에 한번 또 정차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교통의 의미는 아니다. 상품의 의미다. 상징성의 의미다. 예전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다. 다시 서울시장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다 정도로 보면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로 볼 수 있겠지만, 뭐, 제가 최근에 태국에도 갔다 왔지만, 태국처럼, 이렇게, 이런 뭐 배라는 선박이라는 걸 통해서 교통으로 활용되기에는 우리나라의 도로 수준이 너무 좋다. 달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강변에 도로로 닦였어요. 올림픽 도로. 맞죠? 강변북로. 여기에 중간중간에 브릿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외국에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잘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백길로 횡단하는 것들의 의미는 교통에서 보면 그리 크지는 않을 거다. 다만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고 인천에서 들어온다는 여러 상징적인 의미, 이게 관광의 의미, 만약에 이게 반응이 좋다 그러면 관광이 좀 더 확대되거나 그게 또 반응이 좋다 그러면 뭐 개인에 대한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도로에 대한 기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선박이 교통으로 활용되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라뱃길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하이퍼 튜브 서울 부산 30분 꿈의 이동 수단. 꿈입니다. 꿈. 꿈이에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탈 일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지금 2030년이죠. 2023년이잖아요. 한 2050년 정도 되나? 정말 꿈의 수단이기 때문에 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만 어쩌면 요런 것들이 그냥 엄청나게 빠르게 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한다 하지만 시험만 한다. 우리나라 자기부상철도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할까요? 물론 뭐 시범화 사업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부분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수백억을, 수천억, 수백억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부상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면 하이퍼 튜브가 언제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리 뭐 빨리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부산에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실현되기에는 정말 2, 30년 아주 먼 미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 하고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교통으로서는 현재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호재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교통 얘기를 좀 드렸고요. 좀 너무 아쉽고 뭔가 좀 이 김포에 있어서 다른 교통 대책이 분명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분명 듭니다. 김포 여러분들 많이 힘내시고요. 또 다른 너무 또 뭐 지하철 타시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적절하게 좀 시간 배분을 좀 잘해서 좀 혹시라도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좀 힘내시고요. 또 위클리 교통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알찬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